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데일리 아시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여전히 격화 중인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의 등락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본은 하락했고요. 우리나라도 혼조세를 좀 보였네요. 자세한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홍콩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국가들을 보시면 인도 센섹스 지수가 1.3%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은 0.4% 올랐고요. 코스피가 오늘 0.2% 그리고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과 니케이 지수, 대만각권은 모두 지금 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화권 증시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 증시는 소매, 음식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LPR 동결 소식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심천종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천종합도 보도록 할게요. 상해종합은 0.4% 상승 마감했고요. 심천종합은 1.5%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나요? 네, 중국 상하종합지수 0.12% 하락 출발하였고, 그리고 0.48%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본토 증시는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와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부동산, 필수 소비자 업종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LPR 금리 동결한 가운데 우선 금 가격이 역대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비철금속 등 소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이 세계 최초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중국 로봇 기술이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지난 19일 글로벌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대회는 유니트리 G1과 함께 총 로봇 21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텐공, 울트라로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로봇인데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는 일반 기업이 아닌 중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베이징시가 설립한 휴머노이드 로봇 센터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교체 시스템, 정밀센터, AI 등 첨단 기술로 인간과 같은 이 달리기 능력을 구현했다라는 데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유니트리 G1이 춘절 갈라쇼에서 보여준 춤 동작에 이어 중국 로봇 기업들의 빠른 성장성을 보여준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 양산에 들어가면서 원가 절감을 통해 얼마만큼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월에 유니트리 G1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예약 판매를 했는데 가격이 99,000위안, 우리나라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와 비교를 하는데 아마도 이 AI 칩 가격에서 좀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중국은 AI 가속기 부분에서의 이 개발 속도, 즉 화웨이가 얼마만큼 AI 칩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 외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등 부품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 공급망을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볼 때는 중국도 미국과 겨룰만 하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 상장 기업은 전기차 기업, 샤오미나 샤오펑, BYD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유비테크가 좀 유일합니다. 단 유비테크 실적 및 가격 등 향후 확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니트리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좀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중국 화웨이도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 화웨이 공공업체 및 관련 부품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ETF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단독으로 나온 ETF는 아직 없는데요. 홍콩에 상장된 글로벌 X 차이나 로봇 AI ETF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후광통을 통한 커넥트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로봇 AI 등 다양한 ETF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상품으로 투자할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중국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가 관련 내용 조금 더 덧붙여서 헤드라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주말에 중국 베이징 난하이즈 공원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9천여 명의 일반 선수와 그리고 21대의 로봇 선수가 함께 참전을 했는데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텐궁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전에 좀 다뤘던 유니트리 G1 기억하시죠? 네. 이 춘제 갈라쇼에서 무용수들과 같이 춤췄던 그 로봇이고요. 그리고 베이징 과학기술대의 작은 거인 등도 함께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출발하자마자 넘어져서 뭐 파손이 되거나 뭐 중간에 역주행하는 로봇도 있었다고 해요. 아직 기술력이 그쪽은 뭐 발전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또 텐궁 같은 경우에는 2시간 40분 42초에 21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중에서는 가장 먼저 출발을 해서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 달리는 폼이 거의 진짜 사람이랑 그쵸? 유사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저희보다 진짜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진짜 관절 움직임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일단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린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로봇 관련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샤오미를 포함해서 샤오펑 역시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집약한 자체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난해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주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성장세가 무서우니까요. 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중국과 맺었던 2조 8천억 원 규모의 트램 계약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 철도 차량 제조사인 창춘 궤도 열차와 계약을 추진해 왔지만 이 기업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습니다. 창춘궤도 열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뉴욕시 신규 철도 디자인 설계 업체로 선정이 됐지만 당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척 슈머 의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상무부에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춘 궤도 열차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업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로코 사업에도 참여를 했지만 중도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 움직임은 좀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큰 영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늘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의 계약 중단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인 모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게는 좀 악재지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로템이 오히려 지금 기회를 얻었는데요. 현대로템이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지 수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로템 소식도 그러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예상대로 6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내수, 부동산 침체 속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은행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5.4%라는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내면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일단 미루고 국유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이율을 낮추면서 경기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지준율과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관세 전쟁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일본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니케이 지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니케이가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 출발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화가 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당 140엔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지수는 장중 내내 좀 약세를 보이면서요. 1%대 하락한 34,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니케이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고의 영향으로 도요타 자동차 좀 크게 빠진 모습이었고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기하고 있었던 스위치2의 이 미국 예약 접수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도 오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주가이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오늘 장에서 시총 6위 자리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상위 종목들도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팬 디스플레이 그리고 랜드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둘 다 좀 소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게 튀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미모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들어서 니케이의 제약주들 이 투심이 몰리면서 최근의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대거 출하되면서 11%대 약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는 중공업주 그리고 IT 관련주, 자동차주들까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일본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네요. 자, 그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오늘은 일단 식품주로 첫 번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규동체인점인 마스야를 운영하는 마스야 푸드의 주가가 오늘 4% 넘게 빠졌는데요. 이는 마사의 주력 메뉴인 규메시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쌀값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 일본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쌀을 포함한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마스야의 규메시 가격이 인상 후에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은 점, 매출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 등을 좀 들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좀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입 쌀과 이 소고기 등의 조달 비용의 감소도 좀 계속해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4%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보자면 주가 반등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도 상승을 하고 또 환율 그쵸. 문제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거는 지금 1번 뉴스와 좀 연관이 있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이 지금 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쌀 수입 구조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을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산 쌀을 더 수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안을 하면서 자동차나 뭐 철강 등의 기존 관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딜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쌀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실제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이 공급 부족을 메우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본은 이미 연간에 약 77만 톤의 무관세 쌀 수입 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 절반 정도가 이미 미국산 쌀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좀 전통적으로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서 쌀 시장 개방에 엄청나게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여름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여론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괜찮을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쌀값 문제로 일본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야기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지 못한다면 이 시총 상위 자리에 올라 있는 수출주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의 협상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좀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의 그 백엔숍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다이소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네. 캔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캔두가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대 강세 보인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대미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조달 단가가 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세가 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관세 전쟁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몰린 거라고요? 그쵸. 이 일본도 약간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캔도 사장이 최근에 이 중국 내 공장들이 미국향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공장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거고요. 캔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다이소와 유사하게 뭐 방제용품도 팔고 있고 아이돌 굿즈도 팔고 있고 수혜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군이 다양한 편이고 또 실제로 이런 주력 제품들이 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쵸, 또 반사수. 수혜를 네. 반사 수혜 기대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잘 선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아시아 증시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주도 데일리 아시아에서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문가분을 모시고 아시아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